안녕하세요. 건기진입니다. 이번 주제는 개들이 훈련사의 말을 잘 듣는 이유, 또 반대로 말해서 훈련사는 개를 심리적으로, 또 우리말 기로 통제할 만큼 개들이 개를 무서워하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요. 보통 이렇습니다. 우리 개가 훈련소에 또는 우리 집에 방문을 온 훈련사에게는 좀 꼼짝 못하네, 얘가 막 기고만장한 애가 좀 기가 죽네,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건 뭐 누구라도 똑같아. 그 행위를 비슷하게만 하면 다 강아지들이 막무가내로 훈련사를 대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사가 전달하는 신호 있죠. 의식하지 않아요. 강아지가 뭐 짖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해도 의식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행동이 빠르지 않아요. 힘 있는 개와 흡사하죠. 의식하지 않는다. 내 눈을 안 본다. 강아지 눈, 보통 겁먹는 분 자꾸 강아지 나한테 오면 무서운데 의식하죠. 훈련사들은 매일 하는 게 강아지 대하고 개 대하고 개 가르치고 뭐 개 훈련을 10년 20년 넘게 하는 사람들이 크게 의식하죠. 얘 진짜 덤빌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니면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개 훈련사의 말을 좀 더 잘 듣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기가 애매하네, 부담스럽네, 그러면 좀 조심하자, 일단 관망하자. 그러니까 너무 내 위주로 상대하지 말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개 훈련사들은 개를 무서워하지 않는가요? 우리 집에 치와와는 엄청나게 사람 들으면 발이고 뭐고 다리고 막 물어당겨 사람들 다 기겁합니다. 근데 훈련사가 오더니만 서류 가방을 들고 가서 냅다 몇 번 툭툭 밀어내니까 강아지가 못 덤벼요. 근데 보니까 훈련사는 역시 겁을 먹지 않는구나. 조그마니까 그렇죠. 조그마니까. 훈련사들 들고 다니는 이 서류 가방은 대부분은 천재질입니다. 천재질. 왜 천재를 들고 다니냐? 방패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아지 안 문다 했는데 띵동이라고 안녕하세요 들어왔는데 냅다 무는 애 많단 말이에요. 좀 큰 개면 더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 방패로 쓰기 위해서 천재질로 딱딱한 재질의 서류 가방을 쓰는데,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도구도 있고 뭐 이런데, 그래서 훈련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이 서류 가방을 가죽이나 뭐 이런 인조 가죽 같은 걸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 찢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직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그만 강아지는 그런 식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못 덤비게 할 수 있는데, 진돗개 이상 되는 큰 개들이 만약에 있다, 공격성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신청했다, 겁내지 않습니까? 겁내요. 왜 겁 안 내요? 저는 30년 가까이 27년째 개 교육 또는 훈련성 이런 것들을 해오고 연구하고 한 사람이에요. 저는 주로 젊어서부터 큰 개를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큰 개한테 많이 뜯겼어요. 얼굴이 온몸이 큰 개한테 다 물어 뜯긴 흔적들이. 사람이 예전에 저희 아는 분이 저보고 훈장이라고 생각하라는데, 말이 훈장이죠. 물려보세요. 아프고 쓰리죠. 마음도 속도 쓰리고. 근데 그럼 일단 저부터 말할게요. 저는 그러면 큰 개가 무는 개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 겁나지 않습니까? 겁은 나지 않아요. 겁은 약간 긴장은 됩니다. 얘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대처해야 돼요. 얘가 물 때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건 늦어요. 그러면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형견을 많이, 공격적인 애를 많이 대하다 보면, 개가 저를 공격하는 건 동물적인 본성이죠. 제가 그걸 피하거나 막아내는 건 동물적인 감각이어야 돼요. 인간적인 운동신경으로 막는다, 피한다, 늦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아내야 되는데, 개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물론 저처럼 오랫동안 대형견들을 다뤄온 분들도 저하고 흡사할 거예요. 긴장은 다소 되지만 개가 두렵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근데 이런 큰 개의 경험이 많이 없는 훈련사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스포츠 동만 했다, 뭐 어질리티나 프리스비에 국한돼서 대형견을 훈련시켰다, 또는 방문 훈련 쪽으로만 이제 처음부터 접근해서 배우고 뭐 이렇게 해온 분들이 있죠. 그럼 방문 훈련의 대부분은 소형견입니다. 한 95%가 소형견이죠. 이런 데들 다루는 거는 이제 익숙해지죠. 그런데 대형견의 공격성을 많이 겪어보지 않은 훈련사들이 있어요. 무서워합니다. 많이 무서워해요. 제가 아는 훈련사들도 많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대형견 공격성을 많이 다뤄오다 보니까 대형견
공격성의 교육 신청을 많이 받습니다. 상담을 많이 받아요. 근데 들어보면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도 있지만 이미 다른 훈련사들을 몇 번 거쳐서 저한테 뒤늦게 연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지지도 않아요. 줄도 한번 안 잡고 갔어요. 말로만 하다 갔어요. 그리고 강아지를 방에 가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옆에 있는 자체도 사실 부담스럽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대형견 공격성을 막는 방법을 전달하냐? 없어요. 말로 해요. 그럼 이럴 때 이렇게 하세요. 산책 많이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밥 줄 때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전화 상담으로 하는 게 낫죠. 비싼 비용, 대형견 공격성 또 비용이 비싸잖아요. 수십만 원씩, 뭐, 어떨 때는 100만 원 이상 투자하면서 왔는데 말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전화 상담으로 그냥 저 비용으로 그냥 하는 게 더 낫죠. 뭐하러 방문하고 하겠어요? 무서워하는 훈련사들 많습니다. 대형견의 공격성. 작은 개의 공격성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훈련사가 많아요. 제가 그런 훈련사들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들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사들은 개를 무서워하지 않냐?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물려봐야 됩니다. 작은 개고 큰 개고 많이 물려봐야 돼요. 저도 뭐 몇 달에 한 번씩 조그만 애한테 잘 물려요. 조그만 애한테 준비를 안 하거든. 긴장을 안 하니까. 이런 데 물리면 피나고 또 휴지 가만히 있다가 그랬는데 훈련사분들 이제 그 공격성을 다루려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경험하고 머릿속에서 고찰을 해야 돼요. 두려움을 빨리 떨쳐버리려면 한 번도 안 물리면 안 돼요. 자주 물려봐야 됩니다. 작은 개한테만 물리갖고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큰 개, 내가 자신 없다면 큰 개의 교육은 하지 마세요. 그냥 괜히 갔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큰 도움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런 낭비적인 일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가가지고 일부러 물릴 필요는 없지만 많은 공부를 하고 물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려봐야 안 물리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대형견 공격성은 소형견과 다릅니다. 소형견들은 사람이 조심하기만 해도 물려도 그냥 뭐 약만 바르고 하면 되는 수준이지만 대형견의 공격성은 가족이 아주 위험하고 외부인에게도 아주 위협적이라서 이 개를 기를 수 있냐 없냐에 이 기로까지 갑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맹수처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개들에게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그 개의 교육에 임한다 하면 안 돼요.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런 개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훈련사는 개를 무서워하지 않냐? 무서워하는 훈련사가 많고요. 위험한 개들에게서는. 그리고 개는 무조건 훈련사를 무서워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처음 겪어보는 이 행동에 의해서 개들의 행동이 위축되죠. 근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가족이 옆에 있기만 해도 공격성은 수그러지지 않아요. 괜히 어설프게 접촉시켰다가는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사실은 개들이 훈련사를 조금 부담스럽게 하고 무서워하는 이유, 의식하지 않는 이런 행동 때문에 그런 것 뿐이고요. 그리고 훈련사가 개를 무서워하지 않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